안녕하세요. 현장에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 또는 과로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재 불인정 사례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리부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쓰러지거나 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재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리부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신체에 가해지는 위협적이거나 도전적인 외부 요인에 대한 신체의 물리적, 정신적인 복합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등산, 취미활동, 명상, 많은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별로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직무 스트레스를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구분하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좌측 하단의 그래프와 같이 스트레스는 적당한 수준을 유지했을 때 최고의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적거나 맞은 것보다도 적정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생산성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학회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유발 원인은 직무 불안정, 보상 부적절, 관계 갈등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팀워크가 저하되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과로입니다. 과로는 일정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는 것으로 시간적 개념을 넘어서 건강에 장애가 생긴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통상 근무와 교대 근무는 과로의 구분 시간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과로는 불안, 신경성 두통, 무기력증, 우울증, 결국에는 자살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과로사는 노동 강도의 강화, 장시간 노동, 정신적 긴장, 기존 질환 등이 모두가 원인이 되어 복합적인 결과로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산재 처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망의 원인으로는 주로 뇌혈관계 질환, 심장 질환, 간 질환이 동반되기 때문에 과로사는 상당히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로사의 근거로는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제2조에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 부담에 따른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와 질병, 결과가 연계가 되어야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발병 원인을 보시면 업무 환경으로 과다한 업무량 폭증, 업무 속도의 변화, 만기가 자주 촉박해서 항상 시험 보기 하루 전 상태를 유지하는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업무의 실패 등이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유발 원인은 이와 유사한데요. 직장 내 폭력과 폭언, 재해 경험, 업무 사건 등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과로 자살, 갑질 자살, 개인 자살,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정 절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재해와 과로 재해는 약간 다른데요. 일반 재해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을 하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광역 단위에 있는 위원회에서 판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로자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만 판정하도록 하고 있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판정 기준은 일반 재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하던 중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으로 사업주가 지배관리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신체 부검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로자살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로로 인한 정신질환이 발병됐는지, 정신질환과 자살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심리 부검을 통해서 그 관계를 증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로자살은 과로와 자살만이 있다는 것으로만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조사는 일반 재해는 작업 동료를 상대로 작업장의 현황을 조사하게 되지만 과로자살은 유족을 상대로 심리적, 정신적 변화를 파악하고 진료 기록이 재판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불인정 판례 있는데요. 재인정 판례와 재불인정 판례는 다소 유사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인정의 경우에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결과가 초래됐을 때 재판부에서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 산재보험법에도 나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의 산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때에만 재해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에 뉴스를 제가 뽑았는데요. 자살자 심리 분석으로 업무상 재해를 판단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원이 국내 재판 절차에 처음으로 자살자에 대한 심리 부검을 통해서 국세청의 직원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는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살은 부정적 자기 비난과 인지적 몰락을 거쳐 시도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 우울증과 대인 갈등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법적인 판결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판사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자살은 사회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과로에 의한 자살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2013년 심리부검이 재판에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심리부검을 활용한 최초 판결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세무공무원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인데요. 공무원연금공단과 1심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 심층 면담과 자료 조사를 거쳐 불합리한 업무 분담, 불합리한 조직 개편, 부당한 다면 평가와 승진 좌절이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본청 근무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승진할 수 없다는 고민이 예상되어 계속 본인을 과로에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부 분석입니다. 우울증 발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입증한 심리 분석을 재판에 처음 활용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사가 있다고 해서 스트레스와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금공단 및 1심 재판부는 업무 과다와 자살은 연관성이 없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건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어서 산재 처리와는 다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심리 부검을 토대로 업무 연관성을 전격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3개월간 허리 사이즈가 감소가 되었고 승진을 위한 과다한 업무를 수행했지만 승진 좌절을 겪었으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우울증이 발병되었다고 합니다. 과로로 인한 건강관리 방안입니다. 주기적으로 기계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흡연자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휴식을 취하는데 금연자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하지 않더라도 일부러 휴식을 좀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의사의 요청사항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치료 위주의 관리보다도 건강을 위한 종합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악화 전에 사전 치료 점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땀을 흘리거나 긴장되는 경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경우, 그때는 건강검진 외에 의사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습관도 필요합니다. 마우스를 만지는 손을 항상 오른손으로만 하지 말고 왼손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안전표지판 앞에서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전표지판의 지시 내용은 지켜야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비논리적인 대응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위험 환경에서 뒷골이 찌릿찌릿하는 안전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 규정, 안전 규정을 모르더라도 중량물 하부를 안전장구 없이 통과한다든가 통신수단 없이 지하 통로를 홀로 들어간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안전 규정을 모르더라도 뒷골이 찌릿찌릿하는 안전 감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다한 업무는 지원 요청 또는 어려움을 상관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책임감 때문에 말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것이 개인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예방 관리 측면의 조직 관리 방안입니다. 하위 보직자는 상사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방향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과 분위기 메이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소한 트러블 메이커도 필요합니다. 조직의 허점이나 사각지대를 발생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조직 활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 보직자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업무를 지시하고 하위자에게 업무 권한을 부여하며 업무 추진 시는 건강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챙겨주는 전략이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회사인 사업주는 주기적인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인사권을 활용해서 조직의 활력에 제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상과 처벌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너무 과도한 포상이나 너무 과도한 처벌은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뇌이상 심리부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샤프 앤드 세프티 WP의 누적 구독자가 9월 7일부로 700명을 달성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